여기서 말이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대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성해 총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예, 단순히 정경심 동양대 교수한테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요. 여권의 핵심 인사와 민주당의 의원에게도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전화가 온 게 아니라요. 4일 오전 11시 45분경 여권의 핵심 인사 A씨가 전화를 했는데요. 그 얘기가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나리오 하나를 보여드릴게. 좀 이상하죠, 말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 그러면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의 권한으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 교수에게 정식으로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A씨가 저쪽에서 이제 조국을 임명장을 안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권의 핵심 인사랍니다.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인터뷰상 동아일보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라고 여권의 핵심 인사에게 얘기했다. 해골바가지? 글쎄요. 근데 여기서 핵심 인사는 네.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분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국회의원도 전화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라고 또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또 확인 전화를 B 의원한테 했다는 거죠. 네. 최 총장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부탁하려는 게 아니라 경위를 묻기 위해서였다. 만약 부탁했다면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둡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 총장이 기억이 없어도 실무자가 한 게 아닌지 잘 확인하라고 물어본 것이다. 그랬더니 최 총장이 등록부가 없어서 도와드리기가 어렵다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핵심 인사. 핵심 인사. 근데 이 사람은 의원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핵심 인사.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의원. 의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방금 또 속보가 터졌습니다. 홍철기 기자가 찾아낸 기사. 여러분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 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왔으니까. 유시민이었습니다. 그 유시민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제 기억엔 어제 점심때쯤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를 했다. 뭐 자기가 기자입니까? 우리 옛말에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이거 밝힌 것을 심각한데. 보면 시나리오가 정확한 있다고. 시나리오는 진상을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한 건가요?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여권 인사 A씨가 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 총장을 잘 안다. 예전에 저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지만 사양했고 동양대에 강연이나 교양 강좌도 간 적이 있다. 최 총장이랑 친한 사이네요. 그래서 네, 동양대에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인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과 같이 상당히 엄중한 시절에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시민이라고 그렇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친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죠? 무슨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여권 핵심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권의 아주 핵심, 친문의 핵심, 친노의 핵심이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 저는 이거 좀 오싹한데요. 무서운데요, 이거. 예. 자, 이거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까지 나섰는데 유시민이 지금 조국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섰지 않습니까? 유시민이 도왔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다. 노무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자, 이것도 말이죠. 범법행위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뭐 본인은 이렇게 예. 얘기해요. 나도 유튜버라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아시지만은 알릴레오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네, 9월 20일쯤에 뭐 다시 한다라는 뭐 보도도 보긴 했는데요. 뭐 한동안 뭐 개편한다면서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쉬는 와중에 뭘 취재해가지고 어디다 뭘 올리겠다는 건지 그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튜버라서. 예, 자기가 유튜버라서 취재했대요. 이거 맞죠. 유튜버. 예. 동급인데. 근데 왜 우린 저희도 유튜버라고 민주당은 내보냈는데 그러니까요. 네.
쟤는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뭐 취재차 전화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 집권 세력이 저희와 같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니들이 기자도 아니면서 뭐 하려고 뭐 취재를 논하냐 이런 식의 약간 자세를 보였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 지금 여당의 유력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유시민 씨는 본인은 유튜버로서 취재를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맞아도 단단히 안 맞는 것이고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는 말이죠. 오늘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해갖고 취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그건 유튜버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유시민이 유튜버를 볼 수 있는 거냐, 여권의 핵심 인사로 볼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죠. 지금 자신이 여권의 핵심 인사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유튜버라는 이름을 들이민 거 아니냐. 유시민도 지금 이게 뭔가 불법적이라는 요소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이죠. 검찰이 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심각하다. 유시민뿐만이 아니라 여권의 한 의원도 전화했다. 이건 말이죠. 조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거를 바로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시민이요. 야. 시나리오란 단어도 쓰긴 썼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론 보도가 굉장히 조국을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간 거예요. 그렇네. 정말 참 근데 사실 유시민 씨 생각하면 예, 참 안타깝다. 유시민 씨가 직접 자기가 먼저 언론에 저렇게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 씨가 떳떳했다면 본인이 언론사한테 저런 사실을 알렸을까요? 만약에 저 총장님에게 그 외압을 넣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될 경우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해봅니다. 네. 그럼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진화하려고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시민 씨가 하는 얘기는 일방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당사자인 총장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총장님 말이 진실이라면 회유와 협박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회유와 협박을 받은 총장님이 슬기롭게 극복을 하신 것인데요.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저 총장님과의 서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가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지금 박창훈 기자가 또 여권 의원 있잖아요. 네. 이름이 드디어 공개돼가지고 지금 누굽니까? 아우 다 나오네요. 네. 나가집니까? 이거 제가 센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 이것도. 이분이랑 좀 친분이 있어서 왜 그러셨는지 네. 친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예. 이름 깔게요 먼저. 네. 김두관입니다. 김두관. 네, 김두관이 전화했대요. 김포의 국회의원. 네. 일단 김두관으로 나왔는데 네. 김두관이 왜 나섰을까요? 여기에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두관 의원이 그런데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건 사실이고 평소에 친분이 있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뭐 누군 취재하고 누군 경위 파악하고 근데 뭐 하는 주로 건데. 친분이 진짜 민주당 쪽 사람이랑 친분이 많으신 분 같네요. 그러네요. 예, 네. 유시민, 김두관. 김두관 정도면은 진짜 굉장한 또 친노의 핵심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굉장한 거물 아니겠습니까? 친노가 친문과 함께 나섰어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 이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조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친노 친문이 함께 무너진다, 박살난다 이런 위기감에 지금 말이죠.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우, 그리고요. 유시민, 김두관 진짜 크네요 사이즈가. 크고요. 지금 네. 댓글 중에 아주 명쾌한 댓글을 제가 하나 봤어요. 예. 유시민 씨, 취재차 전화했으면 당연히 녹취했을 거 아닌가? 자신 있으면 녹취록을 공개하라. 압력인지 취재인지 국민들이 듣고 판단할 것이다. 예. 아주 명확한 거, 아니 취재라면서요. 유튜브 채널로서 알리온지 올리온지 거기에 취재차 했다고 하니까요. 녹취했겠죠. 당연히 취재의 기본은 녹취니까요. 그럼 그거 공개하시면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뭘 취재했는지, 왜 그러니까. 취재했는지, 어떻게 방송할 건지 방송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시나리오 예. 취재하셨나? 자, 김두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김두관 의원이 본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평소에 친분이 있어 이 동양대 논란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화를 한 거라고 오늘 오전에 그 정책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증인 채택을 안 한 이유가 혹시나 동양대 총장이 그 전화한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걸 공개해버리면 유시민도 그렇고 김두관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분명히 전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꼭 뭐 청와대라든지 여러 곳에서 전화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을 다 공개해버린다면 뒷감당이 정말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조국의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극렬히 거부한 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이게 아주 심각하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하고 있는 것이 조국이 터지면 다 망가진다, 우리 죽는다, 뭐 이런 절박함이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함께 무너지는 상황이다, 뭔가 해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이제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체도 썩은 부위가 있다면 나머지 부위를 살리기 위해서 도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국 문제가 특히 도덕성 문제, 조국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특권과 불법 위선과 반칙으로 살아온 게 바로 조국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자기네들 스스로 내부에서 비판하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저는 민주당에 지금 이렇게 위세를 부리고 전행 부리는 거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